조정 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나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찝찝하고 이거 나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관이 와도 못 바꿔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불복할 수가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조인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50대 주부분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원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혼 사유는 없어요. 이제 외도 폭력 이런 거는 아니고 사실 애정이 식어서 남편 보기도 싫고, 네. 남편 속옷 개기도 싫고, 남편이 코를 골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네. 그래서 정말 애정이 식어서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그래도 재산 분할은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연금도 분할하고 싶다. 이제 이런 취지세요. 아무래도 이제 협의 이혼 아니면 조정 이혼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혼 사건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애정이 식어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어때요? 이명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미디어나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이제 이혼에 대한 모습들은 네, 되게 네. 자극적인 키워드들로 그렇죠. 번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보건, 복행, 뭐 네. 부정행위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혼이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그래야지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이제 실제 접하는 사건들을 보면 물론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것과 거의 상응할 정도로 뭐 가치관의 차이나 아니면 성격 차이나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네.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봤을 때 그 혼인 생활의 고비, 이제, 5년까지 버티기 힘들다, 아니면 10년, 15년, 20년? 어디가 고비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아이가 태어나고 한번 그쵸. 고비가 찾아오고 힘든 육아 과정을 네, 거치면서. 그래도 이제 좀 키울만하고 음. 살만해지면 좀 잠깐 평화가 찾아왔다가 맞아요. 그렇다가 좀 이제 살만해지면 또 싸우기도 하고 그게 뭐 한 5년 단위 주기로 5년, 10년. 네, 그렇게 이제 찾아오지 않나. 그러게요. 네. 맞아요. 결혼도 갱신제도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계속 갱신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잠깐 생각은 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혼 전문 변호사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 서로 평생 이제 같이 살 거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긴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명 변호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뭐 아무래도 우리는 소송을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외도, 가정 폭력, 뭐 아니면 성격 차이나 이런 애정 상실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사건이나 이제 상담을 했던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5대5 비등비등한 정도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가치관, 성격 갈등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반 정도. 나머지는 이런 자극적인 것들 이제 특히 폭행, 네. 부정행 이런 거. 예. 근데 뭐 폭행, 부정행위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애정 상실, 성격 차이 이런 거는 이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 그 법원에서는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성격, 가치관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카테고리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맞아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840조 6호. 네. 네.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 뭐 애정 상실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상대방도 오케이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일방이 이제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 이런 뭐 결국에 이제 지속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상실한 게 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할 수 어려운 없는 사유에 네.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당사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니까 이제 부부 관계라는 게 또 서면에서만 볼 수 없는 이제 그 뒷사정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가정이 정말 회복 가능성이 있냐, 정말 이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일방에게 그게 굉장한 고통이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기는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랑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상실했다는 거를 법원에 잘 말씀을 드려야만 이혼이 너무 싫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양쪽이 다 그냥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문제는 없는데 한쪽이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이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혼 소송 거치면서 별거가 오래되고 이랬을 때 요즘은 뭐 미성년 자녀 없거나 이제 이러면 우리 신세계로에서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이혼 쪽으로 결론이 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요즘에 이제 법원의 추세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상대방이 크게 잘못한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살기가 싫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혼을 기각을 시키고 너네를 돌려보내도 과연 너네가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또 법원에 찾아올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것들은 너네들도 낭비고 우리한테도 낭비니까 그냥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최근에는 조금 파탄주의적인 경향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이혼 기각으로 니네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들 그 이명희 변호사 뭐 우리 기각받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우리는 이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각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법원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쵸. 사실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집을 나간 배우자가 그러니까요. 다시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나는 한 건 본 건 있어요. 근데 네. 들어온 목적이 들어와서 괴롭혀서 이혼하게끔 하는 마음 들게끔 하려고. 그리고 그 이혼 기각을 구했는데 실제로 배우자가 들어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미 끝난 의뢰인인데 너무 싫다고 왜 들어오냐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또 이혼이 안 되는 거기는 하죠. 네, 어쨌거나 애정이 식었어도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애정이 식었는데 상대방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네.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협의 이혼으로 하면 되죠. 네, 그렇죠. 일단 사실 이혼에라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를 했으니까 또 자녀분도 성년이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것만 남았는데 보통 이제 오래 살았으면 우리 5대5 너도 오케이 하고 나도 오케이 하고 그냥 그거대로 분할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협의가 된다고 하면 협의 이혼으로 하시는 게 사실 뭐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소하기도 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장점들이 많이 있긴 하죠. 이분 저희가 이제 아마 이분이 나는 그럼 협의 이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정 이혼을 해야 되나 이거를 조금 어떤 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요거를 조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이 근데 이제 이혼 의사가 합치돼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하고 이제 숙려 기간 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그 뒤에 다시 가서 우리 이혼하겠다. 그 의사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이혼 신고를.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이 걸려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협의 이혼 같은 경우 뭐 법원에서 재산 분할을 확인을 해주나?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재산 분할 이거 확인해 주나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실 경우에 뭐 음. 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요. 네. 그냥 친권양육권 같이 이제 아이에 관한 사항들은 무조건 정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재산분할 협의는 그냥 알아서 해라죠. 간섭은 그쵸, 하진 않습니다. 그쵸. 예. 근데 서울가정법원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내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법원에 갖다 주면 여기 체크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확인해 주냐? 그랬더니 그거 받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협의 이혼에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 작성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 이런 거 해주는데 또 면접 교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잘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 면접 교섭 같은 경우 그 협의 이혼 진행하면서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에 여러분 또 서류를 보면 면접 교섭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양육비는 어떻게 주겠다라고 적으면 그게 양육비 부담 조서로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로 나오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적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뭐 조서를 만들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지켜주면 그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 협의호는 이제 법원에서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재산분할 받을 게 없으면 그냥 협의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깔끔하게 그 음. 부분에 대해서 뭐 정리할 게 없다고 하면 네. 협의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되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요. 발생하는 거고 음.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이 지켜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맞아요. 약속을 안 지켜서가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제 위자료 뭐 재산분할 기타 사항을 정했고 네. 당사자끼리만 정하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네. 뭐 이행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네.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맞아요. 겁니다. 이게 게다가 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헤어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헤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돈을 주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 조정 이혼을 하는 게 더 낫긴 한데 만약에 조정 이혼은 절대로 싫다. 협의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협의 이혼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대로 적어야 되겠죠? 네. 근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게 지키지 않으면 또 맞아요. 법원을 찾아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정이혼을 하는 게 맞아요.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 앞에서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법원에서 작성하는 조정조서가 그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을 맞아요. 지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맞아요. 우리가 조정이혼이든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강제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협의 이혼할 때 합의서를 작성을 해도 그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협의 이혼할 때 합의서 작성해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 공증사무실 가서 인증받는 거랑 공증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인증은 그냥 당사자가 말하자면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에 확인에 불과해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그거를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뭐 물론 이제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하면 되겠죠. 뭐 금전 소비대차 뭐 네, 그런 공증을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건 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조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럼 조정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접수한 날로부터 보통 한 최소 3, 4개월 정도 있다가 조정 기일이라고 지정이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그리고 음. 상대방 음. 그리고 조정위원과 함께 이제 재산분할 등 기타 우리 이혼에 대한 재반 사항을 협의를 해보자 하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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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조정 이제 어쨌거나 협상 테이블이니까 완벽히 조정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조정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상대방이 이제 그 대화에 대해서 좀 그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찌됐든 소환을 해가지고 한번 네. 당사자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자리가 마련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모든 게 정해져야지만 이혼 조정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소송에 본격적으로 상대방과 나아가기 전에 한번 대화로 한번 우리 맞아요. 원만하게 잘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함께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정 사실 내가 조정 신청서를 넣었는데 조정 기일까지 3, 4개월은 조금 너무 길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이제 법원도 공무원이고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빨리 해도 한 최소 3개월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 보니까 서울가정법원이 2개월 만에 잡아주기도 하던데. 정말 이제 예외적으로 저도 2개월은 네, 보긴 그죠? 했는데 조금 예외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또 협의 이혼해가지고 숙려기간 거치는 거 생각하면 맞아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변호사 거의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조정 신청서를 넣잖아요. 당일 조정도 거의 가능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숙려 기간이 들어오면서 숙려 기간 1개월, 3개월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거 그쵸? 조정으로 이렇게 빨리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숙려 기간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사실 이거 처음에 숙려 기간 막 이렇게 법원에서 해가지고 법 개정되고 했을 때 그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숙려 기간 있으면 변호사들만 엄청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숙려 기간 안 거치기 위해서 뭐 재판을 하든 조정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막상 이제 숙려 기간 되고 난 다음에는 법원에서 이거 숙려기간 잠탈하네? 이러면서, 이거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조정 때도 지금은 이렇게 몇 개월씩 이렇게, 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요거는 조금 이제 한 1개월 정도 그 내에서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진행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정 신청,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조정 때는 우리가 보통 이혼, 이제 문제가 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이렇게 보통 6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조정 때는 법원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재반사항 그리고 그쵸?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조정의 목적은 이제 오늘로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맞아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빠짐없이 그날 조정 조항으로 다 정리해 주시면서 분쟁을 이제 일회적으로 끝내려고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 안 받겠다 아니면 재산분할 1억 받겠다 이렇게 조정 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나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어제는 빨리 끝내려고 그래 이것만 받고 끝내자 이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찝찝하고 이거 나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네. 이거는 대법관이 와도 못 바꿉니다. 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불복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연자분 이제 뭐 협의 아니면 조정, 근데 사실 저희가 권하는 건 조정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의 연금에 대해서도 좀 분할을 원하세요. 이분 혼인기간 20년이거든요. 남편이 연금을 넣었다면 뭐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뭐 사학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배우자도 그 연금을 쌓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혼인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을 넣었다. 그러면 만약에 혼인기간이 20년인데 20년 동안 다 연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넣은 연금 우리 사연자분 5대5로 분할 받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분할 비율은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정립된 기간과 혼인 기간이 이제 비례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겹쳤다면 이제 5대5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요것도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그 연금 혹시나 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나 언급 못했다. 그 조정조서에 연금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안 적혀 있다. 그럼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로 그 연금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 맞아요.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것만 기재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적지 않더라도요. 네, 그 연금법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금 분할 수급 청구권 포기한다라고 하는 문구 넣지 않는 한 그 연금공단에 이제 직접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뭐 국민연금이든 이런 연금 이것도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 이거 포기하고 이혼이나 빨리 하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60세에 이혼을 하더라도 40년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연금 꼭 체크하고 받으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애정이 식어서 이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지 요거를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권유해드리는 거는 이제 조정 이혼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도 길고 재산 분할도 받으셔야 되니까요. 네,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서 변호사 이혼 상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20년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 이런 변호사는 두 번 다신 없을 거야 당신의 든든한 변호사